자, 이번에는 13번째 신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금과 신금은 오행에서는 같은 금입니다. 이제 십간으로 나눠놓고 나니까 음양으로 각각 다른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군요. 신금의 본질은 흑체라고 그랬습니다. 흑체는 만물을 흡수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미리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경쟁성을 나타냅니다. 경쟁한다. 뭘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성향을 띈다. 경쟁심은 자존감일까요? 자존심일까요? 가령 경쟁에 이기면 자존감이 살까요? 자존심이 살까요? 지면 자존심이 상하죠. 자존심은 경금의 영역이고, 즉 심리에서 음적인 영역이다. 자존감은 양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성은 항상 성패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죠. 경금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냥 자기 자신의 존재로서 충분하다. 경쟁심은 의식이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밖에 있죠. 밖에 있는 대상과 그것이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밖에 있는 대상과 겨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흑체니까 흡혈, 피를 빨아먹는다는 말이죠. 흡혈, 박쥐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드라큘라 같은 이런 성향을 신금에서 유추할 수 있다. 무섭네요. 네, 누구나 있습니다. 왜? 생존 본능이죠. 나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기 기만입니다. 산중에서 풀만 먹고 사신다고요? 똑같습니다. 뭐가? 풀도 생명이라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근본 바탕, 이 십간은 근본적인 본질을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된 결정체들 10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흡수력, 흡취, 착취? 그것도 괜찮아요. 이런 성향은 신금 담당이다. 누구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다만 과중하냐 적당하냐 그 차이일 뿐이죠. 거의 도인점 되고 지장보살점 되어서 헐벗은이가 지나가다가 떨고 있을 때 눈구덩이를 파고 옷을 벗어줄 만큼 된다면 그때는 신금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해도 되겠죠. 그 정도 된다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세에서. 그래서 누구나 있는 걸로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보물이다. 그렇죠. 보물이다. 왜? 귀금속을 주로 신금으로 논하기도 하니까 그렇게도 말합니다. 귀금속을 보는 순간, 다이아몬드를 보는 순간 탐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귀금속인가요?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맞는 얘기입니다. 귀금속을 보았을 때, 다이아몬드를 보았을 때 생기는 마음, 그것이 신금인 것이지 귀금속 자체가 신금은 아닙니다. 그냥 광물질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착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금 적천수에서는 어떻게 대입을 했는지 살펴보죠. 신금은 연약하다. 연, 부드러울 연자, 약할 약자, 부드럽고 약하다. 글쎄, 경금에 비해서는 판이하게 다르네요. 경금은 대살, 살기를 띄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신금은 연약하다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음이라서 그런 것 같죠? 어쩌면은 골드를 생각한 걸까요? 골드는 어때요? 열을 가하면 녹아버리죠. 그래서 금속 공예를 할 때
선호도 1순위가 되겠습니다. 말을 잘 들으니까. 그래서 혹 연약하다고 했다면 뭐 일리 있다. 왜? 1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 정도로 봐도 괜찮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은 전혀 연약하지 않다가 정답입니다. 속고갱이가 있다. 내심 엄청 견고하다. 강골이다. 뒤끝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신금에게 좀 어울리는 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연약이라뇨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온윤하면 어떻게 되나요? 온윤하면 맑아진다. 경금은 물을 얻으면 맑아진다고 그랬는데 신금은 온하고 윤하면 맑아진다네요. 온이 무엇입니까? 따뜻한 거죠. 윤은 윤택한 거고, 즉 따뜻하게 해야 되겠구나, 윤택하게 해야 되겠구나. 윤은 물이 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흙의 개념보다는 수화의 개념입니다. 온은 화라고 하고 윤은 수라고 보자. 수화를 만나야 맑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는 지혜로움, 탐욕에게 이 흑체라고 한 것은 결국은 탐욕을 의미하는 거죠. 탐욕에게 지혜가 없다면 무서운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온, 따뜻한 것입니다. 아마도 따뜻한 것은 화를 대신 설명했다고 보면은 실현이 되겠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따뜻한 것은 병일까요? 정일까요? 병정을 잘 정리하셨다면 답을 쉽게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따뜻한 것은 열이냐 빛이냐죠. 네, 열. 열은 정. 신금은 정을 만나야 되는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을 만나야만 되는구나. 병화장에서 봉신반급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을 만나면 두려워한다. 그런데 신에 와서는 정을 만나기를 종용하는군요. 왜? 병을 만나면 글쎄 병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네, 두고 보죠. 정화나 윤기, 즉 습기, 물기를 만나면 맑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토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외토, 토의 첩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순서대로 풀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토의 첩이다. 첩은 뭡니까? 밭이 지금 3개가 겹쳐 있죠. 첩 겹겹 돼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첩. 토가 너무 많으면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군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해설서에는 그렇습니다. 신금은 보물인데 두터운 흙 속에다 묻어버리면 빛이 안 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일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주장을 하든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무슨 논이라고 그러느냐? 백시론이라고 그럽니다. 100가지가 어떻다고요? 다 옳다고요. 백시론. 그럼 다 그러다는 뭡니까? 백비론. 다 틀렸다. 너도 틀렸고 그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 백비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흙이 너무 두꺼우면 안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왜 맞느냐? 어차피 수요와 공급은 적절해야 되겠죠. 신금이 아니라 경금이든 또는 다른 것도 생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는 아름다울 일이 없죠. 꼭 신금에 와서 그 말을 할 것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금이라서 토가 많이 쌓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한다면 잘 정리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외토지첩이라. 좋아한다는 얘기네요. 자, 외는 두려워한다는 얘기고 요는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자는
낙자도 되고 악자도 되고 그렇죠? 네, 여기서는 좋아한다는 뜻으로 요라고 합니다. 좋아한다. 뭘 좋아하는가? 수의 영을 좋아한다. 영은 가득할 영, 찰랑찰랑한 물이 많은 걸 좋아합니다. 왜 물이 많은 걸 좋아할까? 지식을 많이 습득할수록 좋습니다. 왜? 그만큼 남의 걸 뺏어올 방법을 많이 습득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또 신금은 보석이라서 물에 담가놔야, 물에 많은데 담가놔야 빛이 난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귀금속 가게를 가보셨는지요? 가면은 보석을 물에 담가놨던가요? 아니죠. 보석은 빛에 노출돼야 반짝이죠. 즉 정말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말이 되는 소리만 하자 우리,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많을수록 좋아하므로 신금은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그럴까요? 훨씬 낫네요.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지식 습득은 먹이 사냥에 유용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활 만드는 방법, 칼 가는 방법, 아니면 함정 만드는 방법 많습니다. 배울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자 하니 요수, 수지영, 물이 가득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건 유심론이죠. 심리적으로 관찰하는 신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질로도 보고 정신으로도 봅니다. 특히 금은 정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의 양면성, 자존감과 자존심, 탐욕과 주체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은 무슨 구절이냐? 능부한다. 능이 부지한다. 돕는다는 얘기네요. 도울 부자. 뭘? 사직을. 사직은 뭐예요? 종묘사직을 무너뜨리면 아니되옵니다. 사극에 꼭 나오는 말입니다. 사직은 농사 짓는 농사의 신, 그걸 사직이라고 그럽니다. 종묘는 왕들의 조상을 모셔놓은 사당이겠죠. 여기서는 종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직을 말합니다. 서울에 가면 대궐 옆에 사직동이 있죠. 사직동에는 사직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뭐 하는 데입니까? 봄이 되면 왕이 농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농업국이잖아요.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본이잖아요.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해당 없는 것 같아요. 농민들은 슬퍼합니다. 뭐라고 그러나요? 쌀 수입 개방. 참 다들 힘들어합니다. 시골에서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쌀 수입 개방 막지 못한 무슨 당은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천하지 대본, 세상의 가장 근본이었는데 지금도 근본이죠. 곡식 없이는 못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업화에 뒤지고 경제 논리에 밀리는 이런 또 일이 생기네요. 세상은 그렇고 그건 사회적인 문제고, 적어도 우리가 논하는 이 사직은 농업의 신이다. 농업의 신을 돕는답니다. 오, 대단하군요. 신을 돕습니다. 왜 도울까요? 그거 참 신기하군요. 네. 곡식을 결실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면 지지에 가서 신은 뭐가 됩니까? 하면은 유가 되겠죠. 음금은 유가 됩니다. 유란 무엇인가? 8월. 8월의 원령을 나타냅니다. 8월은 바로 결실의 계절이죠. 추수감사절이 있는, 서양인들이 말하는 추수감사절. 우리는 추석이 있죠. 추석은 곡식을 거두어서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고 공양을 드리는 그런 행사가 되겠죠.
이렇게 결실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뭐냐? 신이다. 즉 곡식의 신이 결실을 이루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부. 아, 그런 뜻이었군요. 그럼 뭔 이상한 합을 넣고 얄궂게 설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논하지 않겠습니다. 매우 마음에 안 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곡식을 결실로 이끄는 능력을 한다, 갖춘다. 왜? 흑채니까 빛을 빨아들여서 그것을 곡식을 여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로 이렇게 멋진 뜻이 들어있었는 것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천천히 공부하다 보니 알게 되는군요. 그리하여 구한다. 그렇죠?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신이 인류를 구원하듯이 신금이 능히 구원합니다. 무엇을? 생명을.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신입니다. 귀신. 귀신이고, 귀신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귀신이 뭐예요? 인간이죠. 살아있는 귀신이. 어떻습니까? 그대 속에 귀신이 있다. 소름 끼치나요? 아니죠.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가 귀신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정신이라고 하고 육신을 벗어나면 귀신이라고 하죠. 네, 똑같은 것입니다. 능히 생명을 구하는구나. 생명은 결국은 살아있는 생명체, 결국 인간이 되겠죠. 인간뿐이겠습니까? 만물, 새, 토끼, 노루, 모든 짐승들이 전부 다 생명입니다. 넓게 봐야죠. 인간만 놓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곡식은 모든 동물이 먹고 자라는 식량이니까요. 그래서 능히 사직을 도와서 생명을 구하는구나. 이건 8월이라고 하는 유금의 의미를 모른다면, 함께 논하지 않는다면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아주 좋은 얘기군요. 결실이구나, 한마디로. 자, 탐욕은 무엇입니까? 결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결실? 돈 많이 버는 결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벗어나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구절은 어찌 보면 없어되는 구절인데 글자 맞추려고 붙어있는 것 같아요. 열적은 더운 적이 되겠습니다. 더운 적 어머니를 기뻐하고, 어머니는 토겠죠. 굳이 음토다 양토다 논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음토가 필요했다면 열적 희기라고 했겠죠.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조토는 안 되기 때문에, 무토는 안 되기 때문에 기토를 말한다고 굳이 오버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더우면 토가 필요하다. 왜? 가려야 되니까. 더위를 가리는데 무토면 어떻고 기토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다. 생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가린다, 이런 뜻으로 이해도 되겠습니다. 토가 있으면 좋다, 기뻐한다, 그 얘기 있네요. 당연한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붙어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즉, 한열을 말했군요. 열과 한의 서로 대칭성을 놓고 양단에 놓고, 더우면 어머니가 필요하고, 추우면, 한하면 정이 딱 써놨잖아요. 이렇게 화가 아니고 정이라고.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또 나름대로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병은 빛인데 추울 때의 빛, 즉 겨울의 빛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오히려 따뜻한 정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만은 병이나 정이나 다 좋은 걸로 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렇게 써놨으니 병은 병신합하면 물이 되기 때문에 정을 좋아한다고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썼다면 이거는 헛소리라고 하겠습니다. 병신이 합해서 물이 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정리를 합니다. 참고되셨기 바랍니다.